139쪽 연습 문제 볼게요. 125번. 자, 이차함수지. 이차함수랑 x축에 두 교점이 있는데 그 x좌표가 1과 6일 때 양수 a 플러스 b를 찾아라. 자, 우리가 이차함수랑 x축과의 교점을 찾으려면 x축이 뭐예요? y가 0이어야 하잖아. y가 0인 점이 x축이죠. y에다가 0을 넣겠지? y에다 0을 넣는 순간 이건 2차 함수였는데 이건 2차 방정식이 되지. 그럼 그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이 1하고 6이어야 x축과의 교점이 1과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2차 함수와 x축의 두 교점은 다시 말해서 그 y에다 0을 집어넣은 2차 방정식의 두근과 같은 거야. 자,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과 6이라면 두근의 합은 여기에서 a 플러스인데 1하고 6을 합한 7과 같겠지. 그래서 a는 5가 되는 거고, 이 식에서 두근의 곱은 b제곱 마이너스 b인데 1하고 6을 곱한 6과 같겠죠. 그럼 이걸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하면 b가 2개 나오는데 b는 이제 양수를 고르다 보니까 3이 되겠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두 교점은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같다는 거 기억하시고, 126번. 126번. 2차 함수가 x축과 이제 p하고 q에서 만날 때 pq 사이의 거리가 pq 길이가 3분의 4가 되면 실수 k가 얼마냐 문제죠. 자, 2차 함수가 여기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가 p고 하나가 q라고 할 때 그 점을, 그러니까 p점의 x좌표를 알파, q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그러면은 알파 베타 그 사이의 거리가 3분의 4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게 P점, Q점인데 P는 그러니까 알파 콤마 0, Q는 베타 콤마 0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X좌표는 이제 P점에서 X좌표는 알파고 Q점에서 X좌표가 베타라고 했을 때 얘기야. 그러면 Y에다가 0을 집어넣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의 그 차이, 이 차이에다가 절대값을 하면 여기 이 사이에 거리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3분의 4란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또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k와 같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같겠지.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다 들어간 식은 차의 제곱이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와 같다. 여기에다가 대입할 수가 있겠네요. 얘를 제곱하나 얘를 제곱하나 똑같으니까 이걸 제곱해서 9분의 16이 되고, 여기 있네. 9분의 16이 되고, 얘를 제곱하니까 9분의 k 제곱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 넣으면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지. 양변에 9를 곱하면 16과 k 제곱과 여기는 4, 3, 12가 되겠죠. 그래서 k 제곱은 4가 나오고 k는 뿔마 2가 되겠다. 127번. 자, 이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x축에 접할 때 실수 AB를 찾아라. 자, 일단 이 점을 지난다니까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예요. 그것은 여기 4가 되고, 그럼 이걸 정리하면 B는 A 플러스 3이 되겠네. 그러면 b자리에다가 a 플러스 3을 집어넣어서 y는 x제곱 ax a 플러스 3이라 하자. 그렇게 하고 이게 x축에 접한다를 생각해 볼게. 얘가 x축에 접하려면 y에다가 0을 대입한 그 2차식에서 그것의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요게 되겠죠. 자, b가 a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다시. 자, 그러면 이 식을 전개를 해서 인수분해 하니 a가 6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a는 0보다 크대. 그럼 6인 거죠. 그리고 a가 6이면 b는 9가 되겠네요. 그래서 a랑 b랑 곱하면 6, 9, 54가 된다는 얘기죠. 128번. 자, 2차 함수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요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실수 k를 찾아라.
자, 얘가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나려면 Y에다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면 되고요. 얘는 Y에다가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의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되겠죠. B-C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그것이 0이다를 풀고 K는 0하고 1 두 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 식에서 판별식은 그냥 판별식, B가 마이너스 1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8K, K가 0보다 작다. 그럼 8K는 1보다 크다. 그럼 K는 8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요것도 둘 다 만족하는 것은 8분의 1보다 큰 것은 0하고 1 중에 1이잖아요. 그러니까 K가 1이 될 것이다. 자, 이 그래프가 이제 요 2차 함수의 식과 그 다음에 요 1차 함수의 식, 2차 함수는 포물선, 그 다음에 1차 함수는 직선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A, B를 찾아서 A 빼기 B를 구해라, 뭐 이 얘긴데요. 자, 여기에서 힌트가 있죠. 힌트는 이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들이 힌트네요. X좌표가 1과 3인 게 눈에서 보이죠. 그럼 우린 얘네들의 교점은 어떻게 풀어요? 얘는 얘와 같다 하고 푸는 거지. 일단은 얘는 얘다, 얘는 얘다를 하고 한쪽으로 모으죠. 한쪽으로 모으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 2차 방정식을 풀은 그 두 근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해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해가 1이고 3일 거야. 이 얘기라고 지금 그래프를 읽는 방법. 맞죠?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3이라면 얘는 얘다 하고 이렇게 식을 쓰잖아. 그럼 이거는 x밖에 없잖아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 두 개 나온다면 그 두 개가 1하고 3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무엇이겠어? 2분의 가 있으니까 2분의 여기 마이너스 해준 거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a죠. 그것은 두 근을 합한 4와 같을 거고, 얘를 풀면 얘를 2, 4, 8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8이니까 a는 10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식에서 두 근의 곱은 뭐예요? 2분의 10-b죠. 2분의 10-b. 근데 두 근은 실제로 합하면 1과 3을 곱하면 3이잖아. 그럼 걔는 3과 같아야지. 그러면 이쪽으로 곱해주니까 10-b는 6과 같고, 그렇게 해서 b는 4가 나왔네요. 그래서 a와 b가 나왔으니까 a 빼기 b는 6이 될 것이다.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프를 보고 충분히 해석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30번 마찬가지로, 자, 포물선의 식 이건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직선의 식 이건 1차 함수야. 근데 얘네들의 교점이 두 개인데 그 중에서 한 개만 알려주고 있죠. 그 교점의 x좌표 하나만 알려줬어요. 우리는 얘네들의 교점은 얘는 얘다 하고 식을 쓸 거란 말이야. 일단 그럼 x만 있는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와서 정리한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두 개가 있을 건데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5야를 알려주는 그림이라고. 그러면 근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5면 혹시 이게 루트인데 이게 켤레로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은 이게 무리수니까요. 개수가 유리수야 그 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 유리수란 말이 있죠. AB가 유리수래요. 그럼 다행히도 요걸 보고 우린 두 번째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5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두 근을 아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여기 이 식에서 두 근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지. 그것이 실제로 이 두 근을 합한 2와 같을 거다. 그럼 a는 2가 나오고, 그 다음 이 식에서 두 근의 곱은 b 플러스 1이죠. b 플러스 1은 이 실제로 두 근을 곱한 이거 곱하면 합차로 1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와 같을 거야. 아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4지. 자, 두 근의 곱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와 같을 거야 를 푸니까 b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니까 a, b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2차 함수의 두 개의 두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는 이 함수를 얘는 같다 이렇게 얘는 얘다 한 2차 방정식, 그것을 한쪽으로 정리한 2차 방정식, 그 2차 방정식의 x좌표와 똑같다는 거.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똑같다는 거. 131번.
이번에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에는 접하고 요 1차 함수네. 1차 함수와는 평행한 그 직선이 있는데 걔는 얘야. 그럴 때 a제곱 m제곱을 찾아라. 일단 1차 함수가 서로 평행하려면 너무 쉽죠. 기울기가 같으면 되잖아. m이 4라는 게 금방 나왔어. m이 4니까 이 식은 y는 4x 플러스 3이야. 벌써 나왔어, 직선은. 그런 다음에 얘가 얘랑 접한다를 풀어야죠.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접하려면 일단 얘는 얘다 하고 식을 쓰죠. 그걸 한쪽으로 모으죠. 이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0이면 되지. 그럼 x가 하나 나오니까 그럼 접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것의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b-가 마이너스 2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2a. 그것이 0 되려면 a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 아까 m은 4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곱하면 4 더하기 16해서 20이 될 것이다. 4번이 되겠죠. 자, 132번. 이 2차 함수가 1차 함수랑 요 식과도 접하고 이 2차 함수가 요 1차 함수와도 접한대. 동시에 접한대. 그럴 때 a를 찾아라. 그럼 일단 이놈이 이놈과 접하려면 얘는 얘다 이렇게 하고 식을 쓰죠. 그럼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면 근이 하나가 나오고 그럼 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의 판별식 그냥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 했죠.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하면 인수분해가 되어서 a가 3하고 7이 일단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얘랑 얘가 또 접할 거야. 그럼 얘는 얘다. 얘는 얘다. 하고 한쪽으로 모아서 이것을 이제 이쪽의 판별식이 또 0 되려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한 거죠. 그래서 전개하고 정리했더니 인수분해가 되었어. a는 19와 3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것은 3이죠. 그래서 a가 3이면 얘랑도 접하고 쟤랑도 접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a가 3이다. 쉽죠? 함수. 133번.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fx가 있는데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래. 그리고 y는 fx의 꼭지점이 이거 위에 있을 때 f의 0을 찾아라 문제입니다. 우리는 2차 함수를 식을 세울 때 2차 방정식이든 2차 함수든 2차 함수죠. 꼭지점을 알려주잖아? 그러면은 꼭지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꼭지점을 먼저 한번 표현해보자. 꼭지점을 정확히 알려주진 않고 요거 위에 있답니다. 그러면 x좌표가 만약에 a라고 치면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2a-7이 y좌표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을 a, 2a-7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지. 여기 위에 있는 모양은 x에다 a를 넣으면 y는 무조건 2a-7이 나와야 되니까 a, 2a-7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이 방정식, 1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꼭지점이라면 우리는 2차 함수를 이렇게 잡을 수 있지. x-a의 제곱 더하기 2a-7 이러면 이게 이 식의 꼭지점이 a, 2a-7이구나 할 수 있잖아. 그지? 꼭지점을 표현할 수 있는 2차 함수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를 좀 전개해서 정리했더니 이건데 여기에서 이 y에다가 0을 넣으면 그러면 fx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두 근의 합을 알려줬잖아요. 그럼 여기 이 식에서 두 근의 합은 바로 여기 있는 2a잖아요. 그럼 2a가 두 근의 합 6과 같다는 거지. 그래서 a가 3이 바로 나왔어요. 그럼 a 자리에다가 3을 넣으니 x제곱 마이너스 6x 여기 9 여기 6 빼기 7 그러니까 10 아니 그냥 8이 되죠. 그래서 fx가 나왔습니다. 그럼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8이 나오네. 그래서 f0은 8이다가 나오는 거지. 자,
이 문제에서 내가 먼저 잡아야 될 거 뭔가를 생각해 보는데 이차 함수의 식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잡아야 돼, 이차 함수를. 그런데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면 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 함수의 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하고 얘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데 그 2차 방정식의 두분의 합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분의 합은 여기 있는 2a인데 그래서 2a가 6과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낸 거예요. 134번. 이 이차함수가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실수 AB의 곱을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일단 이 K에 관계없이 보다는 X축에 접한다를 먼저 봐야 되겠어. 얘가 X축에 접하려면 Y에다 0을 넣은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0이어야 돼. 근데 지금은 짝수 판별식 할 수 있죠. 요거 2로 나누면 이게 마이너스 A 더하기 K가 B 다시야. 근데 어차피 B 다시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A 플러스 K의 제곱과 같아요. 그래서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이게 다 C잖아. 그래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야를 한 거죠. 그래서 얘를 다 전개한 후에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 실수 K에 관계없이를 봐야 돼. K에 관한 항등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할 때 K 붙은 거, K 안 붙은 거, 얘 제곱은 어차피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K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0 되는 방법은 다른 애들, 얘가 0이고 쟤가 0이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0이려면 A는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B가 또 0 되려면 B는 또 1인 거죠. 그래서 A, B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힌트를 먼저 생각해서 풀을까를 잘 생각해야 돼요.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려면 이게 좀 너무 X도 있고 Y도 있고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먼저 해서 좀 정리한 식에서 K에 관계없이니까 이걸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그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푸는 게 순서가 맞다는 거죠. 135번. 요 이차함수가 항상 요 1차함수보다 위쪽에 있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찾아라. 위에 있다는 것은요. 이 식의 Y값이 이 식의 Y값보다 크면 위에 있는 거잖아. Y가 크면 위에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냥 얘가 얘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크다.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했죠. 여기에서 그냥 바로 판별식 구해볼게. 우리가 이 식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때야 돼요? 그림을 그려볼까? 얘는 아래로 볼록이 확실하니까. 자,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큰 그림은 X축 위에 이렇게 그려진 포물선이 이 모든 점들이 0보다 큰 그림이잖아.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고 이렇게 떠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 가라앉으면 거기에 마이너스인 점들이 이제 y값이 음수인 점들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 이건 y값을 뜻하는 거야. 이 식의 y값이 항상 0보다 커라. 그러려면 이렇게 그려야 맞아요. 모든 점들이 y값이 0보다 큰 그림이야 이게. 그러려면 오히려 이게 x축인데 x축과 만나지 말아야 되죠. x축과 안 만난다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그래서 판별식 바로 들어갈게요. b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1 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C만 남은 거지. 4AC 한 거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를 전개하고 정리해서 풀었더니 K는 4보다 작대. 그럼 이 안에 자연수는 1, 2, 3밖에 없죠? 그래서 3개가 될 것이다. 136번.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죠. 자, 여기에서 X축과 만나는 두 근이 보이지? 그게 알파, 베타인 상황이잖아요. X축과의 교점. 그런데 그게 합해서 알파, 베타가 6이란 얘기고요. 그러면 이 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이 얘기인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X축과의 교점은 Y에다 0을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fx는 0이 됐어. 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뜻이야.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해석하면 얘를 딱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 그런데 여기는 f에 2x-1이 들어왔잖아요. 이 네모 자리는요. 똑같은 f잖아. 똑같은 f 가로 열고 x 이
이 x자리 fx는 0이라는 근은 x 이 자리가 알파가 되는 순간 x 이 자리가 베타가 되는 순간 0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아무리 식이 이상하게 변해도 f 가로 열고 무엇은 0 둘 다 꼴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 자리 이 네모 자리가 알파가 되기만 하면 이 식은 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 x자리가 알파가 되는 순간 이 식이 0이 됐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f잖아. 그리고 똑같이 0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이 네모 자리 2x-1 그곳이 알파가 되는 순간 이 식은 0이 된다고요. 그래서 2x-1이 알파구나 이렇게 적는 거야. 또 2x-1 이곳이 베타가 되는 순간 이 식은 0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2x-1은 또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풀면 얘가 1이 넘어가서 알파 더하기 1이고 2로 나누면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1 여기도 2분의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식의 두 근은 여기에서 x값을 찾은 게 근이거든요. 그러니까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이 변한 식이 변하긴 했잖아요. 그럼 이쪽의 근이 알파 베타였다면 이쪽의 근은 요거와 요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을 합하면 2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2잖아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6이라고 알려줬거든. 그래서 6을 대입하니까 2분의 8이 돼서 4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게 똑같은 f고 이 식이 0이 되는 방법. 요 자리가 지금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뜻은 요 x자리가 알파여야 0이고 x자리가 베타여야 0이다. 똑같은 f니까 2x-1이 알파여야 0이고 그 다음에 2x-1이 베타가 돼야 이 식이 0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푼 게 이 변환식의 두 근인 거고요. 이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알겠죠? 여기까지.